자,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유형 몇 번부터? 유형 20번에 있는 유형별로 대표 유형 있지, 그치? 네. 유형별 대표 유형 4문제를 풀어봐. 답은 틀려도 돼. 답은 틀려도 되니까 그냥 풀어, 우선. 채점해요? 채점 당연히 해야지.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설명해 줄 테니까 빨리 풀어. 아, 뜨거. 빨리 풀어봐. 네.
틀려도 돼. 틀린 건 괜찮으니까. 형태만 잘 보면서 풀어. 고차야? 아니, 넘겨.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해하지 마. 아니 근데 이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 뭐지? 허근을 나타낸다고? 아니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두근이 어쩌고 저쩌고 보다 뭐 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허근은 그 양을 볼 수가 없으니까 T는 여기서요. 0보다 작다지. 네? T는 0보다 작다지. 허근이라면.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두근이 뭐보다 작고 뭐보다 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허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허근은 나올 수가 없어. 그 두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럴 수 없죠.
내보자.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풀었다는 게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다 알거든요. 왜요? 아니, 그치. 시험수? 자, 거기까지만 풀어봐. 아, 더 이상 나갈 거 없어. 거기까지만 풀어봐. 자, 우선 확인, 다 된 거 있으면 확인하고. 자, 우선 유형 20번 문제. 지금 네가 니네가 문제를 풀긴 풀었어. 거기다가 범위를 다른 문제까지 또 맞췄어. 자, 맞추긴 했는데 이제 진짜 이게 제대로 맞춘 건지 틀린 건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우선 유형 20번에 있는 네 문제. 그 중에 3급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한번 쭉 훑어봐. 문제 쭉 훑어보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갖도록 하는, 아니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뭐 이런 멘트가 나왔어. 맞지? 맞아? 네. 그러면 이런 멘트에서 의도하는 건 뭘까? 그 근을 갖도록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판별식 때 풀어봤단 말이야. 맞아? 네. 즉 판별식 t가 뭐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 썼을 거야, 그지? 그러면 105번 문제랑 105번 유형 21번에 해당되는 문제랑 유형 20번에 해당되는 문제의 차이점을 알아봐. 일단은 20번은 허근을 갖도록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허근이나 실근을 갖도록이라는 표현을 해. 유형 20번에서는. 근데 21번에서는 두 분이 모두 음수. 내지는 6번 문제처럼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이렇게 얘기해. 맞지? 그러니까 두 군이 앞쪽도 두 군에 관련된 이야기고 뒤쪽도 두 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앞쪽은 그냥 두 군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뒤쪽은 그 두 군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치? 네. 그 다음 그러면 유형 20번, 유형 21번을 바탕으로 해서 유형 22번하고의 또 다른 점을 또 생각해봐. 유형 22번 얘는 또 그 조금 더 나아가서 앞에는 부호에 대해서 물어를 봤다면 뒤에 거는 뭐 범위가 나왔어요. 1보다 작다. 뭐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원래는 지금 설명한 선생님 봐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얘기한 유형 세 가지가 말이야. 다 이름이 있는 거야. 첫 번째 풀이하는 것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라라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실근이냐 뭐 이런 거에서 판별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판별하는 거거든. 두 번째 것의 이름은 뭐냐면 실근의 부호 판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실근의 부호 판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은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양수냐 음수냐가 아니고 어떤 숫자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거는 뭐라면 근의 분리라고 불리는 부분이야. 근 자체를 어떤 근 자체가 어떤 값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분리되는 상태예요. 왜?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 이거에 대한 공식을 외우고 이거에 대한 공식을 외우고 이거에 대한 공식을 외워야 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 파트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외워서 풀어버리면 나중에 응용되는 문제를 풀어. 선생님 2차 방정식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만까지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야. 2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왜? 3차 방정식에 근 하나 빼면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으니까. 4차 방정식도 나올 수 있는 거야. 4차 방정식에서도. 지금 유형 23번 같은 경우가 4차 방정식이야. 놓여져 있는 건 4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실제로 계산되는 흐름은 4차 방정식의 흐름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의 흐름 쫓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각각으로 외워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물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문제인 양 가지고 들어가야 그 문제가 정확하게 풀이가 되게 돼 있어. 물론 이 세 개에서 또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 세 가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되거든. 자, 정리를 해줄게. 정리를 해줄게. 우선은 첫 번째 나오는 게 근의 판별이야. 근의 판별이야.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문맥 자체가 문장 자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내지는 그냥 두 실근을 가질 때, 아니면 중근을 가질 때, 아니면 허근을 가질 때,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근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표현을 해주거든. 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 네. 두 번째는 서로 두 실근을 갖는다. 여기서 두 실근이란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두 실근이지만 서로 같은 두 실근도 두 실근이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 문장을 이용하는 거야. 문맥에 따라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결정된다는 소리야. 네. 공식이 아니라는 거야. 공식. 중근이라면 당연히 뭘 쓰겠어? 판별식 D는 0을 쓸 것이고, 허근이면 뭘 쓰겠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쓸 거지. 맞아? 네. 그래서 사실 유형 20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 유형 20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허근을 가질 때, 첫 번째 문장에서 허근을 가질 때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판별식 D가 0보다 뭐하다? 작다만 쓰면 맞아. 그치? 근데 이게 다음 문제를 내가 풀어보면 틀려. 왜 틀린 줄 아니? 어디서 틀릴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봐. 다음 문제는 2차 방정식 kx제곱 마이너스 4kx 마이너스 k-1이라고 하는 그것은 0인데 이것이 실근을 할 때 이렇게 써있거든. 네. 이 문제 풀면 거의 대부분 틀려. 왜 틀릴까? 실근을 갈 때니까 알아. 실근을 갖는 경우야. 그럼 두 실근을 갖는 경우야. 근데 난 못 쓰면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틀린단 말이야. 왜 틀릴까? K? 네. 맨 최고참 X제곱 앞에 K가 있대. 그냥 그러면 K는 0보다 크다라고. 아니지, K는 0은 아니다. 0은 아니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K가 0이 아니다를 먼저 쓰고 시작해야 돼. 무조건 2차 방정식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의 전제 조건부터 먼저 달고 시작해야 된다. 2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단 A는 0은 아니다라는 게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니까 반드시 이걸 달고 풀면 이것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됐지? 네네. 됐지? 네. 자, 그런데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생긴다고 했어? 양수냐 음수냐의 관계가 생긴다고 했어. 네. 맞아? 이번에 이름은 실근의 부호 판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맥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저거. 대부분 이렇게 나와. 근거 개수를. 근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 네. 내지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내지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을 때는
두 근이 서로 같은 경우는 중근을 갖는 경우가 앞에서 풀게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알게 되는 게 잘 봐봐. 우선은 얘와 얘의 차이점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점은 뭐니? 두 문장은 지금 똑같은데 요 두 개의 단어가 더 들어갔을 뿐이야. 네. 저 두 개의 단어가 더 들어감으로써 문제의 조건이 바뀌어. 좁아졌어요. 더 문제의 조건이 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우선은 봐라.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그지? 네. 그러니 판별식 D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네. 그러니까 그것만 쓰면 돼. 근데 그것만 쓰면 양의 실근이라는 표현이 잡힐까 안 잡힐까? 어차피 당연히 안 잡히겠지. 이것만 썼다는 건 곧 얘를 풀었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니까 네. 의미가 없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네. 자, 그런데 무조건 선생님께서 방정식상에서는 전에 설명할 때 이랬어. 방정식은 풀이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딱 세 가지밖에 안 된다고 했어. 첫 번째, 뭐를 찾는 거? 근의 공식. 근을 찾는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근의 개수. 근의 개수를 찾는 거. 근의 개수에 관련된 판별식에 관련된 내용. 네. 세 번째가 뭐야? 근과 개수를 공개해야 돼. 맞지? 근데 지금 주어진 문장들을 가만히 보면 다 미정개수야. 맞니? 네. 미정개수인데 근의 공식을 쓰겠니? 안 쓰죠. 그 미정개수인데 근의 공식을 써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걸 맞출 수 있을까? 아무래도 좀 힘들겠지, 그지? 그럼 이건 무슨 배지? 네. 두 번째, 판별식은 썼지, 그지? 네. 그럼 남은 남는 건 뭐야? 근거겠어요. 근과 개수의 관계. 나머지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걸 판단할 거야. 알았지? 네. 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야. 네. 그냥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이게 아니라, 두 분이 있어? 근데 그 두 분이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러니,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양수. 당연히 양수겠지.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될 거야? 양수겠죠. 맞아? 그래서 두 번째 유형, 유형 21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이할 때는, 유형 21번 문제가 뭐였어?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두 번째 거 해야 되는 거야. 자, 알 봐봐. 자, 그러면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이건 어떨까? 일단 판별. 봐봐. 두근이라는 표현을 했으니 서로 다르다는 소리야? 아니죠. 서로 같다는 소리야? 아니, 아직은 알 수 없지, 그지?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지. 두근이라는 표현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겠죠. 크거나. 이거 간혹가다 이렇게 해. 양수니까 크다라고 했고 음수니까 작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판별식은 뭐 관련 이야기라고? 근데 개수. 개수 관련 이야기인데 개수는 분명히 몇 개야? 하나나 두 개지, 그치? 네. 그러니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음수라는 표현 나왔지, 그치? 네. 음수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당연히 근의 공식은 아닐 거고 판별식은 썼고 그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될까? 0보다 작아요. 작겠지. 네. 왜 둘 다 음수니까. 알파 베타는 어떨까? 0보다 커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맞아?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풀이하려면 거기 유형 21번의 문제를 풀이하려면 2차 방식이 있는데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이렇게 나왔지, 그치? 두 분이라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긴 쓸 거야. 쓰긴 쓸 거야.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뭘 써야 되는 거야? 이거와 이거 갖고 써. 자, 요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봐봐. 2차 방정. 5번이야, 그치? 네. 자, x제곱 플러스 2의 m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m 플러스 5는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식은 없다고 생각하라고. 문장에 나와 있는 문장 표현을 가지고서 내가 모든 걸 집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두 근이 모두 무슨 수일 때야? 음수일 때. 음수일 때야. 네. 그러니 첫
첫 번째 그거는 두근이란 표현이 나왔어? 아 그러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뭐 할 거야? 그거만 밖에서 같을 거야. 근데 그것이 모두 음수야? 네. 그럼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일 거고 네. 알파 베타는 0보다 양수일 거야. 그제? 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야. 네. 첫 번째. G 4분의 D는 2 있으니까 네. n-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AC N n 플러스 5가 0보다 뭐야 돼? 그거나 풀면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가 0보다 꺼놨으니까 네. 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가 0보다 꺼놨을 거고 m 마이너스 4에 m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인수분해한 것이 0보다 크면 사이 값이야 바깥쪽 값이야? 바깥쪽 값이니까 m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수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m은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형태가 하나 들어간 거야. 맞지? 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네. 두 분의 합이지 그지? 네. 두 분의 합 이게 두 분의 합에 관련된 얘기지 그지? 네.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이건데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작다. 작아야 된다. 네.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면 n 마이너스 1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세 번째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맨 마지막까지 그지? 네. n 플러스 5인데 얘가 0보다 0보다 뭐 해야 돼? 크다. 커야 돼. 즉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커야 돼. 자, 이 세 개, 이 세 개 공통 부분이지, 그지? 네. 공통 부분을 알아본다면 수익성기에서 우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네. 작다고 여기가 4일 거야. 네. 이렇게 되겠지? 네. 두 번째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야 지금. 네. 1보다 크다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지, 그지? 네.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이 세 개 공통 부분은 어디야? 이 세 개가 겹쳐져 있는 여기가 공통 부분이지, 그지? 그러므로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다르다. 쟤는 공통 부분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어디가? 여기서 어디가 공통 부분이야? 아닌가? 세 개가 당연히 일부러 세 줄 이렇게 경계로 잡아준 거야. 세 개가 겹쳐요. 세 개가 겹쳐야지 그럼. 이 조건 하에 있는 부분과 이 조건과 이 조건까지도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세 개의 조건이 다 맞춰야지. 이해되냐? 여기까지 되겠어? 되겠어? 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 106번처럼 두 분이 모두 양수인 경우 이런 거는 관계없어. 그런데 107번 같은 문제가 107번 문제 보면 문제를 읽어봐. 벌어서. 두 분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 C가 있어요. 자, 봐봐. 두 분이 있긴 있어. 네. 두 분이 있긴 있어. 네. 그러니 판별식 D는 0보다 뭐 해야 돼? 크다야 크거나 같아? 그거나 맞죠. 아니, 커요. 왜 커요? 왜? 절대값이 아니야. 아니, 부호가 다르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근은 무조건 두 개가 생겨야 된다는 소리야. 네. 부호가 다르면서 하나인 근이 있겠다. 부호가 다른데 하나야 근이. 이런 거 있어? 없죠. 수익수상에 그런 숫자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데 두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 판별식 D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요. 커야 돼. 메아리 하지 마. 메아리 하지 마. 자, 생각하면서 해. 이거 메아리 하면 큰일 난다잉.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여기는 한 번만 제대로 듣고 니네가 그거에 대해서만 연습을 딱 해주면 다음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별로 흐트러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메아리 하듯이 옆에 사람 그냥 계속 따라 하잖아? 그럼 결국에 나중에 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판별식 D밖에 없어. 공식 외우는 거밖에 없어. 근데 그 공식이 안 맞아. 그래서 나중에 공식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라고. 알았어? 자, 다시.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라는 표현 나왔지, 그치? 네. 그럼 두 군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두 개거나 한 개여야 되는데 부호가 서로 달라.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소리거든, 지금? 그러니 두 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하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런데 절대값이 서로 같대. 이건 무슨 소리야? 절대값이 같대. 똑같은 숫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영을 기준. 절대값을 붙였더니 서로 같은 값이 나왔다는 소리는 양쪽에 있는 숫자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근이 3이면 한 근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가 잡혔어. 네.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 게 뭐야? 등급에서요. 근원에서 0이지? 네.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니? 0. 0이 돼요. 즉, 그 가운데 있는 것이 0이야. 네.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가 돼? 알파 베타. 당연히 음수.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 아니라는 거야. 이 판별식처럼 외우는 이런 공식이 아니라 이 녀석을 이용해서 나오는 어떤 형태식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근의 분리라고. 지금 보면 대충 알겠지? 양수음수 계속 나오고 뭐 절대값이 어쩌고 이런 거 나온다는 걸 알았어. 근의 분리로 넘어가면 근의 분리에서도 총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렇게 쓸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런 문장. 네. 아니면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 이런 문장. 내지는 세 번째. 얘를 안 했네. 얘를 안 했네. 그럼 이거 쓰려다 보니까 이걸 안 했네. 그냥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다시 했네. 이거 아니야.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아까 얘기했듯이 판별식 D는 0보다 뭐 해야 돼? 크다. 커야 되지, 그치? 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야. 이거만 하면 이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치? 네. 근각에서의 관계를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부호. 그냥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두 개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모르는데요. 0이야? 모르지, 그치? 네. 모르면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모르면 안 돼. 쓰면 안 돼. 네. 알파 베타. 그거는 음수. 음수일 수 없어. 맞아?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통일되는 형태가 있어. 뭐냐? 두 분의 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을 때는 판별식도 안 써도 돼.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얘만 쓰면 돼. 왜요? 아니, 이거를 풀면 네. 무조건 어떤 범위값이 아니라 모든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건 써도 돼.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되는데 요거는 암기를 해놓으면 좀 수월한 거야.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져? 그럼 요거 하나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보통 저런 부분에서 항상 모든 실수가 나오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모든 문제가 다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암기해서 해도 돼. 근데 이 문제의 좀 특이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세 번째 문제였던 거야. 부호가 서로 다르긴 한데 1007번 문제. 부호는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 여기 절대값이 같다는 소리 없잖아. 네. 맞아? 맞아? 얘는 절대값이 같다는 말 때문에 이게 생성이 돼버린 거야. 이게 생성이 돼버렸으니 이것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냐? 대충 이해되겠어? 자,
요거 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그래프를 다시 보면 자, 두 분이 모두 이보다 작을 때야. 뭐냐? 네. 자, 보자. 그리고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이런 방식인데.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분명히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알겠지. 얘는 양수, 음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한다는 건 알겠지, 그치? 네. 근데 잘 봐봐. 지금 현재 상태야. 자, 봐봐. 서로 다른 두 근 이야기 했으니 판별식 D는 0보다 어떨 거야?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크다가 되긴 할 거야,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근력이 있어야 되지? 네. 자, 두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알았지? 네. 자, 두 근의 합은? 양수야? 양수야? 아니, 몰라요. 한 근이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 두 근의 합은 음수인데. 서로 다른 기분이요. 서로 다른 게 서로 다르게 그렇잖아.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 그러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없다가 맞는 거겠지. 네. 그럼 두 근의 곱은 어때? 문제예요. 음수야? 몰라요. 올라가 맞지, 그치? 네. 아, 그러면 얘는 이것만 풀면 끝나는 거야? 아니죠. 그렇게 되면 쟤랑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얘랑 같아지는 거지. 말이 안 되겠지, 그치? 선수 그려봐야 돼요. 말이 안 되겠지, 그치?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은 쓸 수 있는 걸 다 썼어. 근데 더 이상 문제풀이가 안 돼. 그럼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함수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함수로 넘어가도 돼. 똑같은 상황이 될 거야. 뭐야? 그런데 아무래도 좀 더 빨리 푸는 과정이라면 그 녀석을 이렇게 해석하기 훨씬 낫단 말이지.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 자, 봐봐. 분명 여기는 다 2차 함수일 거야, 맞지? 네. 2차 함수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분이만 있으면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치? 네. 근데 서로 다른 두 분이 마이너스 2보다 크대네, 그치? 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소리겠네, 그치? 네. 맞냐?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알 수가 없다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함수의 성질이야. 함수의 성질이요. 뭐냐? 함수에서 중요한 건 꼭지점 내지는 축방정식이야. 네. 이런 방식으로 그리면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게 축이야. 네. 축으로부터 축은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 있을 수밖에 없어. 두 분 이렇게 되게 돼. 맞아?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써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 녀석의 함수를 fx라고 할 때, 봐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무슨 수야? 양수요. 양 위에 있으면 양수지, 그지? 네. 즉 f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써야 돼. 이해되니? 즉 내가 지금 이 유형 22번에 그러니까 1009번 문제, 100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했어야 되냐면 이런 걸 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맞았다는 거는 얼렁뚱땅 맞았다는 소리야. 얼렁뚱땅. 자, 봐봐. 그럼 얘는 어떨까?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려봐야지. 두 분이 모두 2보다 작을 때지, 그치? 네. 기준점이 2라고 나왔지, 그치? 네. 그러니 그림을 그려봐야 돼. 양수음수는 안 그려도 되는데 얘는 실제로 그냥 해봐도 알아. 야, 두 분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아야 돼. 네. 서로 다르니까. 아니, 그냥 두 분이니까. 네. 근데 봐. 2보다 작대, 두 분이. 두 분의 합. 아니, 몰라요. 0하고 2 사이에 두 분이 있으면 양수겠지만 네. 이보다 그냥 알.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음수일 거야. 네. 맞아? 네. 알 수가 없어. 그럼 두 분의 곱.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해야 돼? 함수로 넘어가야 돼. 네. 자, 두 분이 했으니까 이게 두 개 잡았지, 그제? 네. 근데 2보다 뭐가 돼? 작대요. 이 두 개의 근이 2보다 작대. 그럼 2가 여기쯤 있다는 소리겠네. 네. 맞니? 네. 그러므로 함수 넘어가면 축으로 가야지. 네. 축은 이보다 작아요. 2보다 무조건 작은 쪽에 있어요. 얘를 fx
2는 F2, 2를 집어넣었을 때 fx 값은 위. 0보다 큰 것이야. 이해돼? 됐어? 네. 그럼 얘는 어떨까? 두 분 사이에 있어. 그럼 봐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안 돼. 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린다. 이 근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거든, 지금.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1이 있다는 소리야. 맞니? 네. 자, 그럼 현재 이 상태는 1 사이에 두 개의 근이 있어야 되니 반드시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네. 무조건 두 개야 되니까. 맞아? 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안 되지? 알파 베타 안 되지? 어? 네. 축은요? 선생님 지문제 축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 1보다 작네요. 얘기할 수 있어? 아니죠. 내가 1을 여기서 찍어놨을 수 있는 거지 1이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건데? 축이 1보다 크다고 놓을 거야? 아니면 가운데 있으면 어떡할 거야? 축이 1이라고 놓을 거야? 즉 알 수 있다 없다? 얘는 알 수가 없어. 마지막 이건 알 수 있지. F1을 1을 집어넣었을 때 Y 아니?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얘랑 또 똑같지 않냐? 비슷해 보이지 않냐? 가운데 게 없어졌잖아. 그치? 저 가운데가 저 알파 플러스 여기 축 가운데 게 없어졌잖아. 맞아?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 안 써. 이게 공식이라니까. 이건 공식이라고 그냥. 얘도 공식이에요? 얘 어. 공식 아니지 않아요? 아니 다 공식이야. 흐름 이식인데 그 안에서의 공식이야. 아, 그럼 지금. 이해돼? 자 그러면 백구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늘. 아, 그렇구나. 크게 한 점 찍어. 그리고 더불어 얘기하지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니네가 한 번에 다 쓸 줄 알아야 돼. 이 내용은 몇 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고1 때부터 가르친 애한테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못해도 총 10번 이상은 했거든? 결국에 수능 전날도 이 내용을 몰랐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니? 뒤지게 혼났겠지. 아니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그 2차 함수 맞아. 방정식을 모르는 거. 맞아. 그러니 뭐 시험은 어떻게 했어? 워낙 많았겠지. 아니야. 워낙 많았겠지. 자, 1009번 문제 봐봐. 1009번 문제를 보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야. 이것에 뭐? 두 근이 모두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렇게 나오네, 그치? 네. 자, 봐봐. 일단 두 번. 자, 이 녀석은 여기 1이라는 요게 포커스. 네. 요것 때문에 얘는 근의 분리야. 이걸 알아야 돼. 얘는 근의 분리야.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이용해야 해. 이걸 알아야 돼. 자, 요걸 함수로 볼 거란 말이야. 이 녀석을 fx라는 함수로 볼 거야. 그러면 축에서 두 분이 fx지. 네. 1보다 뭐 할 때? 작을 작은 작대. 두 분이 다 1보다 작다고 했으니 1의 위치는 여기일 수밖에 없어. 네. 맞아? 즉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첫 번째 뭐? D는 판별식 D는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뭐하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두 분이니까. 그지?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다고 그림 그렸으니까 축. 축. 축은 1보다 뭐하다 무조건? 작다. 세 번째 F 뭐는? 1은 1이 주어진 거니까 1은 0보다 작다. 이 세 개의 공통 부분을 잡는 거야. 공통 세 개가 다 만족.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세 개의 공통 부분이 바로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에서
그래서 이런 조건 자체들을 잡아내는 행위란 말이야. 그게 이 수학을 읽어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지. 네. 그래서 첫 번째 컴플렉시티는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ac b 마이너스 k가 0보다 뭐다? 크거나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1이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k 값을 범위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 나오겠지? 네. 두 번째 축 이거 가지고 축 만들어야 되지, 그치? 네. 축 하나는 뭐 해야 되냐면 완전 요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 네. 완전 요식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이 녀석의 반의 제곱. 근데 이 녀석의 반이 뭐가 돼? K 그게 축이잖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x-k의 전지적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지. 네. 그러니 축은 뭐다? 축이라고 하는 건 뭐다? K다. k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걔는 뭐보다 작아야 되고 맞아. 1보다 작아야 돼. 나왔지, 그지? 네. 세 번째 F1이지, 그지? F1은 1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1 집어넣으면 1, 3이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k가 0보다 뭐 하다고? 크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 3k는 3보다 작다지? 네. 그럼 뭐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 세 개에 관련된 내용이야. 수익성상에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1보다 그거나 같다. 이게 되겠지, 그치? 네. 그 다음 라인이 뭐야? k가 1보다 작고 그 다음은 1보다 작지, 그치? 네. 1보다 뭐 한다고? 작고 또 세 개가 연속되는 거거든요. 알겠지? 네. 그러면은 맞아? 네. 그러므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k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작다. 이게 답. 네. 이해됩니까? 네.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니네가 이 문제를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거야. 봐라. 지금 이 부분 뭐니? 2차 부등식이죠? 네. 이 부분이 2차 부등식이 여기에 들어온 게 맞아. 네.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니? 봐봐. 2차 방정식 문제야. 그래서 앞에 니네가 2차 방정식 하는 부분이 있지, 그치? 거기 뒤로 해서 이 문제가 학교 시험.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거든. 문제는 그거야. 문제가 그거야. 아예 중간고사가 2차 부등식까지였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이게 뭐 대부분 이 중간고사가 어디까지면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중간고사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 뭐야? 너희들 중간고사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고? 처음부터? 고등수학 3 처음부터 수학학 중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 그럼 기말고사 범위는? 똑같아. 그럼 2학기 중간고사 범위 똑같아.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다 알고 가야 돼.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어. 좀 잘하는 학교들은 중간고사 범위를 어디로 두냐면 2차 부등식까지도.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를 두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게 단원 수만 몇 개인데. 지금 이게 단원이 몇 단원이니? 2차 부등식 8단원이지, 그치?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원. 거의 한 한 달 지금 그는 한 달 반 정도 했단 말이야. 왜? 학교에서 진도를 어떻게 교과서 보시면 알아요.
교과서 안에는 빠지고 다 교과 외 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부등식 빠진다고 했지, 그치? 그거 빠지는데 부등식 문제 나오지. 그리고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여기까지가 다 방정식 파트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제일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교과서 문제를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 일반적인. 그런 거 조금 해볼 만해. 근데 만약에 범위가 그렇게 안 잡히고 그냥 랜덤하게 잡힌다. 승희처럼. 이 대부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2차 부등식까지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끝나거든. 하지만 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풀어요? 풀이 방식이? 그럼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죠. 뭐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면 그렇지 않게끔 문제를 풀기도 하긴 하지만 거의 힘들지. 거의 힘들겠지.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어떤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뭐 쉬운 학교, 어려운 학교 이런 거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공부는 공부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니네가 자꾸 뭐 때문이면 중간고사는 중간고사까지만 내가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돼. 이 생각만 버리면 돼. 중학교는 그게 가능했거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자, 이거 됐지? 찍었지 그래서. 자, 봐봐. 자, 뭘 보여주려고 본 거냐면 이걸 보여주려고 본 거야. 이거 지울 거야. 네. 자, 그러면 1013번 문제를 봐봐. 뭐라고 써있냐면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 x 4제곱 플러스 m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은 0. 이것에 뭐라고 그랬어? 서로 다른 내실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네.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지금 유형 20번부터 시작해서 20번, 21번, 22번, 23번이 다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난 뭐만 가르쳤어? 2차 방정식만 가르쳤거든. 실제로 마지막 유형을 딱 보니까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야. 그치? 그는 몇 개야? 4개야. 자, 그는 4개야. 판별식 D는? 나 0보다. 얘 미친 거야. 내가 분명히 뭐랬어?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 있다고 했어? 2차 방정식 때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4차 방정식이 그래 4개라고 했는데 판별식 D가 나와? 그러면 4차 방정식의 판별식 D는 4개일 때랑 3개일 때랑 2개일 때랑 1개일 때랑 0개일 때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5가지 나뉘어? 그럼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맞아? 즉 4차 방정식 때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없어. 맞지? 그럼 2차로 만들어요. 그치?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만들 수 있는 배경이 있어. 뭐냐? 현재 나와 있는 이 4차 방정식. 이거 분명히 4차 방정식이지, 그치? 근데 정확하게는 얘는 4차 방정식이면서 보기차. 보기차. 4제곱, 제곱, 상수관계야. 뭐냐? 네. 조금만 생각해봐. 보기차 방정식을 니네가 해봤다면 알아. 보기차 방정식을 해봤다면 아는데 보기차 방정식의 문제풀이법이 총 2가지야. 치환을 한 후에 또한 인수 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인수 분해가 불가능하다면
4차식과 저기 상수항을 보면서 그리고 합차를 만들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그 뒤에 합차 공식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맞니? 네. 이런 방식이 이게 지금 보기차식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근이 4개라고 얘기했어. 맞아? 네.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이건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기준인 거야. 이게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 네. 그러면 치환을 하겠지. 네. 만약에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이 식은 t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인데 자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풀게 되면 분명히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t는 얼마가 나오고 또는 t는 얼마가 나오겠네. 네. 맞아? 네. 그런데 그 t가 곧 x제곱이지. 네. 그럼 x제곱이니까 여기서 또 x는 여기서 x는 이렇게 나오겠지. 네. 맞아? 네. 이때 나오는 이 4개의 수가 다 뭐라고? 실근이야. 그것도 다 달라요. 자, 그러려면 봐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려면 네. 여기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얘가 음수는 무슨 근이 나와? 혹은 나와요. 허근이 나와. 근데 실근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양수. 양수여야 돼. 얘도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나오세요. 그치? 네. 근데 그 x제곱이 바로 t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어? 네. 그럼 그 t 값이 전부 다 무슨 수여야 돼? 나오세요. 네. 그치? 네. 이걸 말을 해석해봐. 이 2차 방정식에 아,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 양수여야 돼. 얘네.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문장이 바뀌는 거야. 이 문맥을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 그러니 얘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 t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서로 다르니까.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네. 알파 베타는 뭐야 돼? 양수여야 돼. 이 세 가지. 이해되니? 이거 이해되겠어? 네. 자, 이제 실근의 보판별로 바뀌는 과정을 같이, 그지? 이거 지금 지워놓고 풀어주고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우선 판별식 D부터 들어가야 되지, 그지? 네. 자, 판별식 D는 m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 0보다 뭐하다? 크다. 맞아? 네. 풀어요. 자, 정리하면 m제곱 m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네. 맞니? 네. 잠깐만,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아, 인수분해. m 플러스 6에 m 마이너스 0보다 크다. 즉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6은 작거나 작고 거나 거나 2보다 크다. 크다가 하나 나왔지? 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이네. 네. 네.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요. 즉 m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요. 하나 나왔지? 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지, 그지? 걔가 얘는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m은 3보다 작아요. 자, 요거지, 그지? 네. 세 개의 공통 부분. 마이너스 6보다 작고 2보다 커요. 크고 0보다 작아요. 작고 3보다 3보다 작아요. 그러면 공통의 부분.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m은 마이너스 6보다 이해되니? 네. 이 말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꾸며서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는 거야. 꾸며서.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래? 그 다음 문제 볼래? 다 보기차예요. 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한다고 그랬지, 그치? 네. 그럼 생각해봐. 마찬가지로 4차 방정식이지? 네. 여기 봐봐. 여기 꾸며진 거 봐봐. 말대로 4차 방정식인 거지, 그치? 치워서 내려왔겠지? 네. 이 녀석을 쓰면 이런 방식이 여기 빨간색 보지 말고 부어. 두 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두 개는 뭐고? 실근이고 실근이고. 두 개는 뭐여야 돼? 허근이에요. 허근이어야 돼. 맞아? 네.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얘는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즉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서로 다른 부호의 분. 이해돼? 네.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 실근만. 이해되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왜? 선생님이 지금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고 선생님이 그냥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줬다면 실제로 설명되어진 건 어떠냐? 맨 첫 페이지부터 두 번째 페이지. 요거 뭐야? 8-6. 8-6을 봐봐. 8-6의 첫 번째 게 실근의 부호고 두 번째 게 근의 분리야, 그치? 네. 네. 근데 그 실근의 부호 보면 뭐라고 했어? 공식은 3개야. 공식은 3개야. 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고 알파 B는 0보다 크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네. 맞지? 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당연히 D는 0보다 크거나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작고 알파 베타 0보다 크지, 그치? 네.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 쓰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맞지? 네. 하지만 뭐가 없어. 이 실근의 부호 쪽에서 뭐가 없냐면 절대값 관련이라는 게 없지. 아, 네. 맞지? 네. 그리고 서로 다른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없지, 그치? 맞아요? 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이걸 공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못해도 5, 6개 이상의 공식이 나오게 있어. 자, 여기서 5, 6개 공식 나왔어? 네. 그 아래 봐. 그 아래 보면 똑같아. 거기 지금 니네가 좀 저기 한 게 마이너스 2a분의 b 보이니? 그게 축이야 그냥. 아니 여기 그래 밑에 그래 분리해서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보이지 그지? 그건 그냥 축이야. 이걸로 알아보면 거기 몇 가지 나왔어? 네. 4가지 나왔지 그지? 네. 맞냐? 네. 근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어 없어? 없어. 더 재밌는 거 뭐야? 여기 4차 방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4차 방식이 없어. 그럼 도대체 유형 23번은 어떻게 풀란 소리야? 이 공식과 관련 없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부등식이 딱 들어가지, 그치?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지, 그치? 그럼 이런 것도 나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 왜? 문장만 쳐다보면 그냥 서로 다른 4개의 근을 가질 때 이러니까 살짝 부등식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하지만 실질적인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부등식에서 나온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더 재밌는 거, 이 부분은 그래 학교 시험 문제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그러니 아예 그거 하나 틀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내용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이쪽 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 또 나온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외울 거야? 3학년 올라가서 미적분 들어갈 거야. 거기도 또 나와. 그럼 거기서 또 외울 거야?
그런 방식으로 예전에 공부했던 애가 이 설명만 총 10번 넘게 했고요. 10번 넘게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3년간 지우질 않았어. 그래서 칠판 사진만 1000개가 넘었어. 분명 찾아낸다. 찾으면 어딘가 나오는데 1000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찾냐? 그래서 바로 써서 외우고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지워야 되는 거야. 지워야 된다. 이해되는 무슨 소리지? 이해되겠어? 이 부분은 습관적으로 문제 풀면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안 돼. 틀려도 괜찮아. 근데 습관적으로 못 풀고 이렇게 풀면 안 돼. 이 문장에 의해서 나는 이걸 해야 되고, 이 문장에 의해서 나는 이걸 해야 되고, 이 문장에 의해서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 문장 때문에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문장에 의해서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이해돼? 그러면 여기를 통으로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판별식 공식, 실근의 부호 판별 공식, 근의 분리 공식 이렇게 배워야 돼. 문제는 이렇게 배웠을 때 문제점이 뭔지 알아? 근의 분리 파트 여기 지금 유형으로 근의 분리 써 있으니까 지금도 근의 분리 쓰면 돼 하면 되지. 학교 시험 문제 써 있어 위에. 문제 3번 위쪽에 근의 분리 이용 써 있니? 배설지나 써 있지 안 써 있지 그치? 그러니 나는 이 문제를 판별식으로 풀 거야, 근의 분리로 풀 거야, 실근의 부호 판별로 풀 거야. 안 되지 그치? 자기가 읽어서 이러니까 내가 이래야 돼, 저러니까 내가 저래야 돼, 이게 다 나와야 돼.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되겠어? 네. 됐어? 네. 자, 됐고요. 자, 이거는 살짝 만만 보자. 이거 다음이 내분을 의미예요? 네. 내분의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평면좌표와 직선이라는 파트가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직선의 방식 끝까지는 나갈 자신은 없어요. 우리가 남은 타임은 한 타임. 한 타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의 방식에서 직선을 잡는 정도까지만 나갈 확률이 높거든.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가. 선생님 분명히 처음에 설명할 때 얘기했어. 천천히 나가면 많이 나오면 한 직선의 방식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 거야. 물론 빨리 나간다면 하겠지만 이라고 얘기했었고, 지현이가 천천히 나가죠? 그래가지고 천천히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치? 자, 평면좌표. 평면좌표 첫 이야기는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니네 다 아는 얘기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봐봐, 잘 들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의 가장 큰 관건을 얘기해 줄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함수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다 그냥 도형입니다. 도형인데 좌표평면 위에 올려놓으니까, 예를 들어 점을 잡고 싶다면 함수로 바꿔서 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형이면 도형을 그려놓고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인의 한 점만 잡고 대충 거기서 수직이냐 뭐냐 해서 길이만 가지고 따졌다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그걸 좌표평면 위로 올릴 거니까 만약에 점이라는 게 있으면 점을 위치를 잡기 위해서 함수를 쓰는 거지 그냥 함수 문제가 아니야. 도형 문제인데 도형에서 내가 이걸 알고 싶어? 그거를 함수로 바꿔서 풀어서 이걸 알아낸다. 이해됐어? 자, 봐봐.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내용, 아마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게 될 것 같은데,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거기에는 좌표평면밖에 안 나와 있어. 네.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좀 해야 돼.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는 첫 번째는 수직선 거리를 의미합니다. 먼저 나와. 그리고 두 번째가 좌표평면 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수익선 이렇게 있어. 수익선 있어. 이거 한번 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5. 5야. 왜 5야? 어떻게 했어? 거리가 5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왜 5냐고. 이 0부터 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했구나. 왜요?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나오지. 아. 응? 근데 이것도 틀렸어. 네. 거리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있지? 뭐야? 중학교 1학년 때 했어. 거리. 절대값. 절대값.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야죠. 무조건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 네.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 수익선 위에 한 점 A라는 점 x1, 한 점 B라는 점 x2에 대하여 A, B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x2 마이너스 x3. 이유는 절대값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는 x인데 얘는 숫자 3이야. 그럼 x의 위치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적대값을 무조건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직선 상에서의 점. 이해되니? 네. 적대표면 니들도 알아.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했어. 자, 적대평면 위에 여기 한 점 A라는 점 x1, y1 여기 한 점 B, x2, y2라는 점이 있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인. 거리를 구하여라. 뭐야? 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니들이 했던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에 의한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 x2에서 x1을 빼주면 돼 나오겠지? 네.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X2에서 Y2. y2에서 y1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네. 그걸 피타고라스 성질로 가져갈 거니까 루트 뭐야? x2 마이너스 x1의 전체로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전체로 이렇게 씁니다.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두 점이 설정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두 개 잘 바뀌어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하겠지. 당연히 가능하겠지. 하지만 가능은 하지만 항상 우리가 쓸 때는 같은 위치로 앞에 뒤에 같은 위치로 쓰는 연습을 하고 헷갈리니. 네. 무슨 소리 알겠어? 네. 무슨 소리 알겠어?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게 나오거든? 거기가 나오거든? 봐봐. 첫 번째 유형이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고, 네. 1060번. 106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1060번 문제 잘 봐봐. 뭐라고 써있어? 두 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인데, 같은 거리 위에 있는 점 A, B가 요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했지, 그치? 네.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할게. 좌표평면이 있어. 한 점은 몇 과 몇이고? 1, 마이너스 2고 1, 마이너스 2. 그게 A 1, 마이너스 2고 B는 5, 2요. 5, 2. 여기가 B야. 그 거리 근데 네 한 점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Y는 중점이래요. A, B요. A, B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Y는 X 플러스 1이면 이렇게 생긴 선이거든 지금. 네. 뭐냐? 네. 여기 위에 뭐가 있다고? P라는 점이 있다. P에 아니. 뭐냐? 네. 그 점이 뭐라고? A,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대요. 맞니? 네. 그러니까 A, B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치? 네. 자, 지금 현재 20이 Y는 X 플러스 1이라며, 그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돼. P가 A, B야. P는 뭐니? A, A 플러스. A 플러스 2야.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두 거리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 거리 공식 저거 거리 공식은 루트 루트 A 마이너스. 앞에 거 이거 뒤에 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의 전체 전체 제곱 제곱. 잠깐 스톱 이거 두 번째 하자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일부러 계산 안 하는 거야 네. 컴마. 루트 루트. D A 마이너스 5에서. A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전체 두 거리지 그지? 네. 거리가 서로 같다. 없다고? 네. 루트 없애려고 양변 뭐 해줘? 제곱. 양변 제곱해주면 루트 없어지지? 네. 나머지 계산하면 A 값 나오겠지? 네. 그럼 B 값도 이해되니? 네. 자,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문제를 풀어오면 되냐면 요것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데 어디까지 푸냐면 여기 유형 6번까지가 가능해요. 네. 오케이? 네. 자, 유형 6번까지 풀어서 모르는 거 질문 받고 다음 시간에 모르는 거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내분점, 외분점에 관련된 내용까지 할 테니까 알았지? 네. 같이